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14번째 시간으로 완벽주의자와 처세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주의자와 처세. 온 세상이 꽃으로 가득한 잔인한 4월이다.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처음 묘사한 사람은 T.S.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다. 봄을 노래하는 가사에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는다고 엎질렀다. 어제는 종로호가에 가서 난을 좀 사가지고 와 심었다. 온 집안의 꽃향기로 가득하다. 오래전에 우연히 다큐멘터리에서 김영민이라는 배우를 집중 조명하는 걸 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완벽주의 배우라고 하는데 연기 하나만은 알아주는 배우이고 스타이다. 불멸의 이순신의 이순신 역을 해낸 주인공이다.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의 역고 하얀거탑의 장준혁이다. 그가 무명 시절 겪었던 심적 고통과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하얀거탑, 베토벤 바이러스로 최고의 연기파 배우로 우뚝 선 과정 등을 인터뷰와 자료화면을 구성해 보였다. 김영민은 박진표 감독의 영화 내 사랑 내 곁에를 촬영 중에 있었다. 운동신경세포가 점타 파괴돼 호흡에 필요한 장기까지 마비되는 희귀한疾병 루게릭병을 앓는 종우 역을 맡았다. 그날 방송에서 김명민은 루게릭 환자로 완벽하게 변신한 모습과 수개월간 치열한 준비 과정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촬영 수개월 전부터 루게릭병에 대한 자료조사는 물론 실제 루게릭 환자들과 주치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철두철미한 준비를 했다. 일체에 앉아 있거나 목발을 짚는 등의 연기는 단순한 흉내내기가 아니라 병의 진행과 단계별로 손동작, 발동작, 표정 등까지 분석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몸과 생활 습관을 실제 루게릭 환자들의 병 진행 과정에 맞춰 재현해냈다. 특히 김영민은 체중을 57kg까지 감량해 저일당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영화가 후반부 촬영을 앞두고 계속해서 다이어트 의지를 표명해 제작진들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제작진의 만류와 팬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캐릭터에 대한 완벽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는 베토벤 바이러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마애라는 역할을 위해 수개월 동안 지 연습을 감행하는 등 철저하게 배역을 준비하는 완벽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MBC 스페셜 제작진은 작년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취재하고 지켜본 결과 김명민은 모든 일상이 배우라는 기준에 맞춰 돌아가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방송이 나간 직후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명민은 진정한 명품 배우다. 최고의 반열에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말 감명 깊었다는 찬사로 가득하다. 한편 내 사랑 내 곁에는 루게릭과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종우와 그를 지켜보는 지수, 하지원 분의 휴먼 드라마인 셈이다. 신문보도 인용문마다 참 대단한 직업의식을 가진 인물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몸무게의 감량이라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 절제가 첫째이고 규칙적인 운동이 불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하얀거탑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촬영할 때에는 죽어가는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식사량을 줄여 나갔다고도 했다. 한편 몰입하기 시작하면 그 주인공이 아주 몰입되어 버린다고도 했다. 숙소에서 연구하고 연습하고 완전 작품 속의 인물로 변환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 텐데 그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너끈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살이를 참으로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인물이 전형으로 볼 수 있다.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야말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기본 원리가 아닐까. 아름답고 멋진 삶을 보는 것 같았다.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에 매진하는 모습을 존경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내 삶의 철칙 중 하나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조직의 목표와 목적을 충분히 감안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명민이라는 배우는 내가 세운 삶의 철칙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기도 했다. 세계 최고란 정상에 우뚝 선 김연아, 박태환, 신지혜 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과 닮아있다. 어린 시절의 신지혜는 어머니를 잃었다고 한다. 그 한을 안고 어머니의 생명과 바꾼 돈으로 골프 연습을 하고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한없이 약한 어린 나이에 굳건한 정신력으로 그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박세리 키즈로 불리는 그녀는 88년생이다. 몸매가 예쁘지 않아 지방 흡입술도 하고 싶다는 솔직함도 표현하는 신세대였다. 김연아는 세계대회에서 꿈을 점수 200점을 넘었다. 모든 관중이 김연아의 연기를 보고 열화와 같은 성안과 기립박수를 보냈다. 피겨스케이팅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세계를 제패하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국민 누구에게나 희망과 큰 기쁨을 선사했다. 대한민국 야구는 또 어떤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메이저리그를 다 물리치고 국가의 위상을 더 높이지 않았는가? 비록 일본 야구의 영웅 이치로에게 당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정말 세계적인 명성부를 펼쳤다.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곳에서만이 그 결실이 보장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항우와 유방에 관한 책을 보았다. 혈기방장한 항우에게 항상 패배를 당하고 굴욕만을 맛보았던 유방이 어떻게 천하를 손에 넣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보았는데 참으로 대비되는 두 영웅이었던 것이다. 역발산 기계세로 우기를 성취하는 패기와 술선수가 많은 자세로 천하를 제패하겠다는 야망을 가졌던 항우에 비해 항상 뒤처지는 용맹을 갖고서도 절묘한 인재적 능수를 가졌고 덕을 베풀 줄 알았던 유방이 천하를 손에 넣게 되는 세상 이치에 다시 한번 하늘의 뜻을 새겨보았다. 그와 더불어 천하를 손에 넣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한신이라는 천하의 명장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다. 소위 말하는 토사업병이라는 고사의 주인공이 된 푸른한 사나이에 대해서도 느끼는 바가 컸다. 장자방이라는 참모 내지는 책사라는 사람의 역할과 헌신도 대단한 볼거리였다.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중요시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처세라는 게 있다. 어떻게 적시락 자신의 위치에서 자리매김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항상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위아래에 공명정대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얘기해지지만 막상 제대로 된 처신과 행동 등 상황이 되다 보면 처세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난감한지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유방이 천하제패의 1등 공신이었던 자봉의 처세는 후세에 칭송받는 바 되었지만 한신의 처세는 손가락질 받는 부분이 된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은가를 쉬이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